저는 43살 이혼녀입니다.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저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서 만난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기도 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의 주인공은 저처럼 상처받은 돌싱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김은영은 침대에서 눈을 떴다. 새벽 4시 30분. 또 잠을 설쳤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다. 엄마 또 못 주무셨어요? 고등학생 딸 수진이가 물었다. 괜찮아. 너는 얼른 자. 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후 그녀는 딸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가 되려고 애썼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두운 새벽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은영도 잠들고 싶었다. 영원히.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 동창 정희였다. 은영아, 오늘 교회 같이 가자. 정희야, 나 종교 없어. 알잖아. 그냥 한 번만. 제발.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정희는 6개월째 은영을 교회로 초대하고 있었다. 매번 거절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기분이었다. 그래. 한 번만. 정말? 10시 예배인데 9시 30분에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은영은 한숨을 쉬었다. 교회라. 과연 그곳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은영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이혼 후 그녀의 옷장은 온통 검은색뿐이었다.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엄마 어디 가요? 친구랑 약속 있어.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은영은 가슴이 아팠다. 응, 괜찮아. 엄마 강하잖아. 9시 30분 정희가 도착했다. 와, 오늘 진짜 오는구나. 너무 좋아. 정희의 밝은 에너지가 부담스러웠지만 은영은 억지로 차에 올랐다. 교회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새소망교회라는 간판이 보였다. 우리 교회 정말 좋아. 목사님도 좋으시고 교인들도 다 따뜻해.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새신자세요? 환영합니다. 어머, 정희 자매님 친구분이시군요. 모두가 친절했지만 은영은 어색했다. 17년 동안 주일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혼자 낯선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예배당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희는 중간쯤 자리로 안내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옆에 앉아. 찬양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했다. 은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설교가 시작되었다. 젊은 목사님이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은영은 움찔했다. 간음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예수님은 돌을 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지만 그녀도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다. 예배가 끝나고 정희가 은영을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우리 구역장님이세요. 김민수 집사님.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다고요? 민수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온화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정희가 계속 꺼내서.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저희 구역 모임이 수요일 저녁에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민수는 명함을 건넸다. 김민수 마이너스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저는 김은영입니다. 은영 자매님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가 물었다. 어땠어?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민수 집사님 좋은 분이야. 2년 전에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 은영은 놀랐다. 그도 혼자였구나. 계속 나와봐. 교회가 너에게 힘이 될 거야. 집에 돌아와 은영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교회에 갔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다.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라.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다음 주 주일 은영은 스스로 교회에 갔다. 이번엔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어머 은영 자매님. 오셨네요. 정희가 반갑게 맞았다. 예배 시간 은영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다. 목사님의 설교는 치유에 관한 것이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흉터는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도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배 후 민수가 다가왔다.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가 마음에 남아서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교회 카페가 있거든요.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교회 1층 카페는 아늑했다. 민수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저도 처음엔 교회가 낯설었어요. 아내가 먼저 다니기 시작했죠. 저는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따라왔어요. 민수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곳에서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죠. 은영은 민수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저는 이혼했어요. 작년에.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힘드셨겠네요. 민수는 그저 그렇게만 말했다. 이유를 묻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우리 구역 모임에 정말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시간이거든요. 수요일 저녁 은영은 용기를 내어 구역 모임에 참석했다. 민수의 집이었다. 어서 오세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양한 연령층이었다. 새로 오신 은영 자매님이세요. 모두가 따뜻하게 환영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은영 자매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은영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기도했다. 은영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을 느꼈다. 모임이 끝나고 민수가 은영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매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한 달이 지났다. 은영은 이제 교회가 익숙해졌다.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어느 날 정희가 제안했다. 은영아,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볼래? 새벽 기도? 몇 시에 하는데? 5시 30분. 일찍이긴 한데 정말 은혜로워. 은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어차피 새벽에 잠도 못 자는데 싶어 한번 가보기로 했다. 다음날 새벽 5시 은영은 교회로 향했다. 아직 어두운 거리는 고요했다. 교회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민수도 있었다.
은영 자매님, 새벽 기도도 나오셨네요. 네, 처음이에요. 저기 앞자리가 비어 있네요. 같이 앉으실래요? 은영은 민수 옆에 앉았다. 새벽 기도는 고요하고 깊었다. 각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은영은 민수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직도 아내 생각에 다른 사람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은영은 놀랐다. 민수도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녀도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당신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평안이 좋습니다.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민수가 물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교회 앞에 24시간 카페가 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로 갔다. 새벽 6시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매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거의 매일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부인분을 많이 그리워하시는군요.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네,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려고 해요. 아내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테니까. 은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후배와 17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려고 해요. 저를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 후로 은영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다. 민수와 나란히 앉아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민수가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교회 등산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등산이요? 저 체력이 약한데. 걱정 마세요. 쉬운 코스예요. 은영 자매님 딸도 함께 오시면 좋겠어요. 제 아들도 갈 거거든요. 은영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교회 사람들이랑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교회요. 엄마 요즘 교회 다니시는구나. 응. 엄마한테 도움이 많이 돼. 좋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토요일 아침 은영과 수진은 교회 앞에 모였다. 20명 정도가 참여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어머, 예쁘게 생겼네. 엄마 닮았구나. 민수의 아들 준호도 있었다. 고3이었다. 준호야, 수진이 잘 챙겨줘. 네, 아빠.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은영과 민수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수진이가 밝네요.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상처가 많아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쉽지 않죠. 준호도 그래요. 엄마 없는 시간을 견디느라 일찍 어른이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점심은 산 아래 식당에서 먹었다. 수진과 준호도 어느새 친해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 잘 어울리네요. 정희가 은영에게 속삭였다. 누가요? 은영이랑 민수 집사님. 은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새벽 기도 때마다 나란히 앉아 있다며? 3개월이 지났다. 은영은 이제 완전히 교회에 정착했다. 세례도 받았다. 은영 자매님 축하해요. 세례식 후 민수가 꽃다발을 건넸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특별한 날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민수의 눈빛에는 은영을 향한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은영에게 전화했다. 은영 자매님,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은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은영 자매님, 저는 자매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요.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은영은 잠시 침묵했다. 두려웠다.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자매님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진심이 전해졌다. 은영은 눈물이 났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수는 은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천천히 가요.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그날부터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교회 사람들은 모두 축복했다. 정말 잘 됐어.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려. 정희가 제일 기뻐했다. 수진과 준호도 긍정적이었다. 엄마, 민수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그래? 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준호도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은영 아주머니 참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교제 6개월째 첫 위기가 찾아왔다. 은영의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은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우린 이미 끝났어. 그 여자와 헤어졌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은영은 혼란스러웠다. 증오했던 사람이지만 17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줘. 그날 밤 은영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은영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전 남편이 다시 시작하자고 해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은영 씨 마음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수진이를 생각하면. 수진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민수의 질문에 은영은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럼 은영 씨가 진정으로 행복한 선택을 하세요. 전 남편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라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민수의 성숙한 태도에 은영은 감동했다. 집에 돌아와 은영은 수진과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만약 아빠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수진은 단호했다. 싫어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엄마, 지금이 더 행복해 보여요. 민수 아저씨랑 있을 때. 수진의 말에 은영은 마음을 정했다. 다음 날 은영은 전 남편을 만났다. 우린 끝이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은영아, 나도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순 없어. 나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 전 남편은 쓸쓸히 돌아갔다. 은영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 씨, 저 확실히 정리했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갈게요. 고마워요, 은영 씨. 두 번째 시련은 교회 내부에서 왔다. 일부 보수적인 교인들이 두 사람의 교제를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이다. 이혼녀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은영의 귀에 들어왔다. 은영은 상처받았다. 또다시 손가락질 받는 기분이었다. 민수 씨, 우리 그만 만날까요? 당신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은영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는 화가 났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후 민수는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저는 은영 자매님과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두 사람을 지지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박수를 쳤다. 교제 1년째 민수는 은영에게 프로포즈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다. 평소처럼 나란히 앉아 기도를 마친 후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조용한 예배당에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은영은 눈물을 흘렸다. 네, 그러고 싶어요. 새벽 기도에 참석한 교인들이 박수를 쳤다. 축하해요. 아름다운 프로포즈네요. 수진과 준호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두 아이 모두 기뻐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아빠 잘하셨어요.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했다. 두 번째 결혼이었기에 화려함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다. 목사님의 주례로 진행된 예식은 감동적이었다. 두 사람은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고 아픔을 통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정희가 축가를 불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은영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과 준호가 함께 축사를 했다. 저희는 이제 남매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족이 되어요. 하객들도 모두 눈물을 닦았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아이, 제시도, 계속, 편집, 들도 함께였다. 진정한 가족 여행이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민수가 말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결혼 후 은영과 민수의 삶은 안정되었다. 두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엄마 행복해요. 수진이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준호도 은영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 우리 준호가? 준호는 요리를 좋아했다. 은영은 그런 준호가 대견했다. 교회에서 두 사람은 부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었다. 은영 집사님, 민수 집사님 부부를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두 분이 함께 새벽기도 나오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매주 수요일 그들의 집에서 구역 모임이 열렸다. 은영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어느 날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왔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현입니다. 예배 후 은영이 다가갔다. 처음 오셨어요? 반가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 절차 중이에요. 은영은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요? 은영은 지연을 카페로 데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치유받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어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은영을 바라보았다. 지금의 남편분이 네, 재혼이에요. 그분도 사별 후 재혼이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치유될 거예요. 은영은 지연의 멘토가 되었다. 매주 만나 상담하고 기도해 주었다. 민수도 은영의 사역을 적극 지원했다. 당신이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1년 후 지연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교회 청년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은영 자매님 정말 감사해요. 자매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은영은 지연을 안아주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에요. 결혼 2년째 민수의 사업이 어려워졌다. 경기 불황으로 설계 의뢰가 급감한 것이다. 은영 미안해. 내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민수는 좌절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할게요. 은영은 학원 강사 시절의 경력을 살려 입시학원에 취직했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수진이 걱정했다. 전혀. 오히려 보람 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즐거워. 민수도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프로젝트라도 성실히 임했고 새벽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았다. 교회 공동체도 큰 힘이 되었다. 민수 집사님, 우리 회사 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안서 내보시겠어요? 한 교인의 소개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는 은영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건축학과였다. 아빠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준호야 자랑스럽다. 수진도 대학에 들어갔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 수진이 대견해. 내 가족은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어느 날 은영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다. 은영 집사님, 우리 교회 위기가정 상담센터 팀장을 맡아주시겠어요? 목사님의 제안이었다.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직접 겪고 극복한 분이니까요. 은영은 기도 끝에 수락했다. 상담센터는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돕는 사역이었다. 은영은 열정적으로 일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은영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민수도 아내의 사역을 자랑스러워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있어요. 결혼 3년째 은영의 상담 사역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었다. 지역신문에 은영의 이야기가 실렸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여인 이제는 다른 이들의 멘토가 되다.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저도 은영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은영은 두 번째 인생이라는 자조 모임을 만들었다. 매주 토요일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민수도 남성 모임을 시작했다. 아버지 학교라는 이름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들을 위한 모임이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함께 이겨냅시다. 부부의 사역은 시너지를 냈다.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은영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은영과 민수는 기도 후 출연을 결정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다. 일상의 모습, 상담 사역, 가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방송 제목은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인생이었다. 방송 후 큰 반향이 있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이혼 후 절망했는데 희망을 얻었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은영은 책도 썼다. 상처가 꽃이 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와 상담 사례를 담았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준호가 군대에 갔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준호야 사랑한다. 수지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상담 심리를 전공하기로 했다. 엄마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돕고 싶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결혼 5년째 은영과 민수는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다. 은영, 우리가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 민수의 제안이었다. 쉼터요. 이혼이나 사별로 갈 곳이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요. 은영의 눈이 빛났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교회와 상의했다. 교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은영의 책 인쇄도 모두 기부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특히 은영의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1년 후 새희망 쉼터가 문을 열었다. 첫 입소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온 30대 여성이었다. 남편이 도박으로 모든 걸 날렸어요. 갈 곳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은영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쉼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직업교육, 심리상담, 자녀교육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했다. 민수는 건축기술을 가르쳤고 은영은 상담을 담당했다. 수진과 준호도 봉사에 참여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6개월 후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다.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취업에 성공하고 작은 집을 얻어 독립했다. 쉼터의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왔다. 이런 곳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민간이 이렇게 훌륭한 모델을 만들다니. 정부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7년째 수진이 결혼했다. 신랑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의사였다.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결혼식에서 수진이 편지를 읽었다. 엄마가 민수 아빠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두 분의 사랑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은영과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준호도 건축가가 되었다. 첫 프로젝트로 두 번째 쉼터 설계를 맡았다.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에 제 재능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뻐요. 은영은 이제 전국적인 강사가 되었다. 각 지역을 다니며 상처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강연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민수의 사업도 번창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프로젝트를 많이 맡았다.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두 사람을 불렀다. 은영 권사님, 민수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요? 두 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임직 예배는 감동적이었다. 쉼터를 거쳐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들입니다. 간증이 이어졌다. 10년이 지났다. 은영과 민수의 결혼 10주년이었다. 내 가족은 다시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이번엔 수진의 가족도 함께였다. 할머니. 수진의 아이가 은영을 불렀다. 우리 손녀. 은영은 아이를 안았다. 해변을 걸으며 민수가 말했다. 10년 전 새벽 기도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저도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후회 없어요. 전혀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결혼 12년째 은영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엄마 아빠 장례식에 가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그래 가자.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은영과 수진은 장례식장을 찾았다.
민수도 함께 갔다. 당신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수진이의 친부잖아요.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참석자가 거의 없었다. 은영은 영정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걸 용서합니다. 수진도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했다. 돌아오는 길 은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 참 무상하네요. 그래서 더욱 현재에 충실해야 하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은영은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영의 메시지에 감동받았다. 준호가 결혼했다. 신부는 같은 건축가였다.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너희도 우리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 이제 은영과 민수는 완전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교회는 더욱 성장했다. 특히 은영과 민수가 이끄는 재혼가정부가 활성화되었다. 우리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가정들이 많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요. 매월 모임을 가지며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저희도 각각 이혼 경험이 있는데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은영과 민수는 정성껏 상담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건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에 충실하는 거예요. 서로의 아이들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젊은 부부는 감사하며 돌아갔다. 결혼 15년째 은영은 62 되었고 민수는 65가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렸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쉼터는 이제 전국에 5개로 늘어났다. 수백 명이 그곳을 거쳐 새 삶을 시작했다. 은영 권사님, 민수 안수 집사님, 두 분은 우리 시대의 영웅입니다. 한 시상식에서 들은 말이었다. 두 사람은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 저희는 그저 받은 사랑을 나눈 것뿐입니다. 수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준호는 사회적 건축가로 명성을 얻었다. 엄마 아빠가 보여준 길을 저희도 따라가고 있어요. 어느 주일 은영은 간증을 했다. 15년 전 저는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교인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민수도 간증했다. 아내를 잃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은영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최근 이혼했는데 두 분을 보니 희망이 생겨요. 은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녁 4가족이 모였다. 수진의 가족, 준호의 가족이 함께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손자들이 졸랐다. 옛날에 슬픈 공주님과 외로운 왕자님이 있었는데 은영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교회라는 마법의 성에서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와, 동화 같아요. 맞아, 우리 인생이 동화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은영과 민수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여보 행복해요. 물론이죠. 당신은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그들은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상처를 딛고 피워낸 두 송이 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은영과 민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